공부하는 이유를 돈을 벌기 위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무리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를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 사진과 야구를 대표하는 류현진 선수의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는 영국의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뛰고 있고, 류현진 선수는 국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복귀 전에 미국의 블루제이스라는 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는 축구는 주 단위로 연봉이 책정이 되는데 일주일에 21만 리라, 영국 화폐 단위예요. 3억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1년으로 치면 177억을 받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블루제이스에 있을 때 4년 8천만 달러를 연봉으로 받았어요. 1년으로 환산하면 270억입니다. 굉장히 많죠? 왜 비교를 하느냐? 그냥 제 기준입니다. 축구는 전반 45분, 후반 45분 쉬지 않고 뜁니다. 굉장히 힘든 경기예요. 야구는 공격과 수비가 나눠져 있고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투수는 1회부터 9회까지 다 뛰는 게 아니라 공을 100개 정도 던지면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점수를 많이 내주면 한 공 10개 던지고도 그냥 그만두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270억을 받습니다. 어느 게 더 어려운 일로 보일까요? 전 축구가 훨씬 더 어려운 운동이라고 봐져요. 특히 투수는 굉장히 편하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영국 리그에만 경기가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클럽 대항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 경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투수는 5일 로테이션으로 돕니다. 즉, 하루 경기하면 4일을 쉬죠.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연봉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둘 다 세계적인 선수인데 왜 그럴까요? 전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희소성이라고 봅니다. 드물희에 적을소. 작다는 거죠. 전 세계에 축구를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축구 선수가 많은 거죠. 축구 선수가 많기 때문에 잘하는 선수도 많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봉이 야구 선수보다 좀 적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 축구는 11명이 뛰고 야구는 9명이 뜁니다. 그리고 투수는 제일 희귀합니다. 투수가 공을 잘 던져야 점수를 적게 주겠죠. 그러면 이길 확률이 크니까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진 포지션이 저는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야구를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드물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가 높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인터넷 기사를 캡처한 건데 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 행동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의사랍니다. 의사들이 병원을 이탈하고 병원을 그만두고 의사가 되기를 포기하고 의사계약을 포기하고 의학 공부를 그만두고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올해 대학 수능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확대를 한다고 국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약 3,000명 정도 의사를 뽑았는데 올해부터 5,000명을 뽑겠답니다. 어떤 기사에서 발췌했는데 의사 1인당 평균 연봉 수준입니다. 대형 병원인 것 같은데 연봉을 보면 1년에 3억이 넘어요. 현재 의사 연봉이 1년이 3억이 넘어요. 그런데 왜 이런 반대 행동을 할까요?
그리고 의사가 되려면 대학에 들어가서 6년간 공부를 해야 되고 레지던트라고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 4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정식 의사가 되려면 약 10년이 필요한 상황인데 올해 입학하는 대학생 수를 늘린다고 현직에 있는 의사들이 이렇게 반대 집단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이거로 봅니다. 일반 직장인은 정년이 있어요. 60세가 되면 회사를 무조건 그만둬야 됩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60살이 되면 그 사람을 자를 수가 있어요. 강제로. 대부분 60살까지도 직장을 다니기 쉽지 않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60살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정년이 없어요. 정년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꾸준히 늘면 의사 수가 이렇게 조금씩 증가가 되겠지만 인원이 갑자기 이렇게 2,000명씩 늘면 시간이 지나면 의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의사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평균 연봉이 3억인데 이 정도 오면 3억을 못 본다는 얘기죠. 앞에 얘기했던 희소성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인원이 늘므로 해서 희소성이 감소해버리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면을 생각해보죠. 마트에 가면 라면 종류가 100가지가 넘어요. 물에다가 명과 스프 넣고 끓이기만 하면 라면이 만들어지는데 음식점 중에 라면 전문점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 라면 한 그릇이 10,000원이 넘어요. 그런데 잘하는 데 가면 줄을 서서 먹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희소성입니다. 특별한 맛을 내는 거예요. 다른 요리사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맛, 즉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0원이 넘어도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60살까지 못 가요. 직장 내에서도 내가 60살까지 남들이 하지 못하는 희소성을 가진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 60살까지 회사를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소성을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직업으로 보면 어떤 게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의사는 제외하겠습니다. 의사는 돈을 떠나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는 논외로 하고 그 다음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군으로 보면 첫 번째는 돈을 다루는 일을 하는 거죠. 돈.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그리고 주식이란 말을 들어봤나요? 증권. 그리고 부동산. 아파트나 토지. 이런 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루는 일을 하면 돈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돈과 가장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다루기 때문에 많이 벌 기회가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인공지능, AI, 그리고 자동화 이런 말들이 뉴스에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활성화된 게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전화를 받을 수만 있는 전화기도 있었고 걸 수는 없어서 공중전화를 찾아서 전화를 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전화를 받기만 하고 걸 수가 없다. 휴대폰이 이상한 휴대폰이죠.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과 같이 인터넷도 되고 동영상도 보고 사진도 찍고 이런 휴대폰이 나온 게 10년이 채 안 돼요. 그만큼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구하려면 앞으로 10년은 더 공부를 해야 사회를 나가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뒤에는 강산이 바뀐다고 하죠. 이게 얼마나 발전할지 몰라요. 지금은 있는 직업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쯤 되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빅데이터 그리고 플랫폼. 특히 데이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각각의 데이터가 모여서 이렇게 큰 데이터가 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가장 최적의 결과를 사람같이 도출해내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프로그램이에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켰기 때문에 사람처럼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 핵심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는 일, 은행이나 증권, 부동산에서도 이 데이터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데이터를 다루는 일을 하는 게 좋다. 다음은 플랫폼이죠. 배달 플랫폼, 이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 택시. 택시 부를 때 요새 손 흔들지 않잖아요. 앱으로 호출하죠. 누구나. 그런 게 플랫폼입니다. 무조건 그걸 써야 되죠. 독과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를 하는 일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희소성입니다. 남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희소성을 갖추면 그 가치가 인정받게 되고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직업군으로는 돈을 다루는 일,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을 다루는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직업을 고민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